네, 파주시 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조선조의 그 세종조를 특별히 빛낸 파주의 청백리면서 명재상인 황희정성을 만나러 반구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반구정은요, 들어서면 이렇게 생겼죠. 저기가 바로 이제 황희정승이 87세에 물러나셔서 말년을 보냈던 집터자리에 있는 명당과 경모제 이런 모습인데요. 먼저 저기를 들어서면 이렇게 청정문이라는 문이 나오는데요. 바로 청백리이기 때문에 청정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면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월원사가 있고요. 황희영당, 경모제, 황희동상 이렇게 있고 이 오른쪽으로 이제 정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모습이 겨울이면 저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이 이렇게 눈이 쌓였을 때 찍었던 모습이고요. 이것이 또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녹아서 이 모습인데, 그리고 저기 임진강은 물이 이렇게 흐르다 이게 바닷물이 올라오면 얼음이 얼었던 게 다시 녹아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저 모습이 보이겠죠. 먼저 방촌, 그러니까 황희선생 영당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렇게 영정이 모셔져 있어서 영당이라고 합니다. 청백리답게 굉장히 작고요. 공간도 좀 협소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2009년과 2010년에 제가 방촌 선생님 이제 제사 지낼 때 탄신 제사 음력 2월 10일이거든요.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김문수 도지사가 초원관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민태승 통일촌에 사는 시의원을 하셨고 또 파주 문화원장님을 하셨던 분, 향토사에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시는 원장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헌관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추운데도 이렇게 장갑들도 안 끼고 이렇게 엎드려서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우리의 그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파주향교 전교셨는데 이렇게 까만 망건을 쓰고 건을 쓰고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굉장히 추억이 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참 짠합니다. 2010년에는 과천 문화원장님 최정서 원장님이 오셨는데요. 이 과천 문화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추사가 말년을 또 살았던 그 가지 초당이 있는데 이렇게 일본 학자가 가져갔던 그 추사의 작품을 2000여 점 이상을 이분이 노력을 해서 찾아서 이렇게 가서 정말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동경대학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일을 지금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도 효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굉장한 일꾼이시죠. 그분이 초원관으로 모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이렇게 악공들도 참여를 해서 탄신제가 굉장히 더 빛났던 그런 해였습니다. 황희정성 탄신제를 보면은요, 음력 2월 10일이고요. 조선시대 청백리에 녹선된 인물이 218명인데 그 중에 최장수, 그리고 이제 제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직에 계신 기간만 56년인데 이것이 1392년 조선이 세워지던 해부터 치면 정승자리에만 24년을 있었고요. 영의정만 18년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문종 2년까지 여기 이제 말년을 사셨던 곳이고요. 그렇다면 2022년인 올해는 659회 탄신제를 지냈을 겁니다. 올해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제 경모제가 있는데요.
공경하면서 이제 사모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경모제라고 했겠죠. 이 안에는 그 제사 지내는 옷, 옥새 그런 두루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관들이 잠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이런 자리로 쓰여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기 좋은 자리로 되어 있어서 황희정승이 평소에 이렇게 아이들을 종의 아이들도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인품답게 나무도 주인의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닮아서 나무도 저렇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었던 월원사가 바로 황희정승의 증손자의 부조묘입니다. 부조묘라는 것은 옮길조 아니불자 해서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황희정승의 그 손자도 증손자도 불천이죠. 그러면 저런 분들은 평생의 제사를 계속 지낸다는 소리죠. 근데 저분이 황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물론 손자 이외에 관직도 이분도 이제 많이 높았는데 이분이 황희정승이 이제 그 남원의 유배를 갔다가 세종 4년에 이렇게 다시 부르는데요. 다음 해에 강원도에 기근이 들어서 황희정승이 관찰사로 나가서 그것을 기근 든 강원도를 잘 이렇게 긍휼을 하고 오라고 이제 세종이 내보내죠. 그런데 황희는 정말 가서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하는데 특히 일할 때는 그 중국의 그 주공의 동생 소공이 팥배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무엇을 기록을 하고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황희정승이 그 넘어다니던 왕연고개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동해 바다가 멀리 바라보이는 곳을 이렇게 그 자리를 굉장히 많이 넘어다니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쉬던 자리. 거기에다가 강원 주민들이 이렇게 소공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세워주는데 나중에 이 증손자가 갔을 때는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세웠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또 그의 6대손 또 삼척부사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세워서 저 모습인데요. 저것이 바로 주민들이 세워준 소공대 모습인데 그럼 소공대는 어떤 것인가? 소공은 주나라 이제 서주죠. 그 문왕의 아들이자 그 주공의 동생인데 주공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중에 자기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도 되지만 조카에게 잘 물려줬던 그 아주 유명한 주공이죠. 부친 문왕이 죽자 형 주공왕에게 주나라를 단속에 몰려오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노고로 받은 그 곳에는 아들을 보내고 도성에 남아서 이렇게 주나라 그 조카 성왕을 나라가 잘 되게 다스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소공대는 바로 강원문화재 107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앙지대와 반구정으로 이제 올라가 보실 건데요. 저기 올라가면 너머로 임진강이 이렇게 유유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앙지대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반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수 허목 선생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술년에 무술 주행을 하면서 그 마포에서 한강 이 앞을 지나서 이제 연천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아마 허목 선생이 그때 들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반구정기에 정자는 파주 서쪽 시골이 임진강 아래에 있고 이때 파주 서쪽 시골이라는 것은 파주 뭐 관아가 있었던 오늘날의 파주초등학교 그리고 옛 파주읍사무소 자리 그 근처 거기에서부터 시골이 임진강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가 모여들어 이제 바닷물이 올라오면 이제 갈매기가 이제 모여든다는 소리죠. 9월이면 기러기가 손으로 온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나라는 그 철새들이 그 몽골이라든가 시베리아 했던 새들이 정말 많이 날아오죠. 쇠기러기, 두루미, 탁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독수리도 날아와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정말 이렇게 좋을 때는 독수리가 빙빙 도는 이런 멋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구정인데요. 그리고 서쪽으로 바다는 30리입니다. 반구정으로부터 저 임진강을 타고 내려가면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그 서해 바다 그 시작 지점이 30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미수어목 선생은 어디를 가든지 이거 리수 계산을 참 잘 적어놨어요.
그랬던 그 관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앙지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지라는 말은 시경의 이런 부분이 나오죠. 고산앙지, 경행지지. 높은 산 우러러 이렇게 나아가듯이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겠다, 정진하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바로 그 제가 중국의 그 오학 중의 하나인 태산, 공자가 이렇게 살았던 곡산 그 노나라 쪽에 있는 곳이 바로 태산이죠. 중국의 그 오학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산이 바로 태산인데 이 산이 멋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상징적인 의미, 동쪽에 있는 산이라 황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산이었기 때문에 이 산이 그런 의미로서 중요한 건데요. 거기도 저렇게 앙지, 우러러 보는 것이 그 그침이 없다는 것의 절정이다 이겁니다. 태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오학 중에서 단연컨대 독종, 내가 제일이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저기를 올라가는 길에는 저렇게 이제 뭐 금분으로 쓴 글씨, 빨간 걸로 쓴 글씨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그 황제들이 왔을 때마다 이제 글을 저렇게 이제 써서 놓았다고 하는데 특히 그 당나라 청태종의 글씨가 단연 제일 크고 압도적이죠. 저 밑에서 바라본 태산의 윗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반구정은 말 그대로 갈매기와 벗삼아서 짝반짝 이렇게 하는 정자 이런데 이것은 경기 문화재자료 12호고요. 자유로 가다 보면 낙하의시가 있는 곳이 바로 옛날에 이제 낙하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낙하정이라고도 처음에는 불렀다고 하고요. 나중에 반구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앙지대에서 반구정을 내려다보다 보면 멀리 송악산, 천마산 송악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잘 보입니다. 저것은 제가 어느 해 거기 이제 근무했었던 쪽에 봄에 눈이 내렸는데 이 평지는 다 녹았는데 저 송악산은 그 해발이 높아서 안 녹았어요. 그래서 저녁 모습에 저녁 무렵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굉장한 모습을 제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송악산이 가까이 눈에 보였고요. 바로 저 아래 가조리가 있었을 테고 황희정승이 저기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이곳에 어떤 말년을 보내는 근거지를 삼았던 것은 그 고려조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것에 그래서 저는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반구정입니다. 방촌 황희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민왕 12년에 태어나서 문정 2년에 돌아가셨고요. 초명을 수로라고 했어요. 그랬듯이 정말 90까지 오래 살으셨죠. 호를 방촌이라 했고요. 저 때는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은 40살이나 50살 정도 이렇게 살았던 시절인데 정말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관직에 이제 관운도 참 많았던 분이고, 그리고 30세 때 고려가 망해서 그 두문동으로 들어가죠. 문 닫아버리고 들어가서 그 72년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이가 가장 젊은 황희 보고 나이가 가장 젊으니 나이가 아깝지 않으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 대한 것도 대변해주고 이렇게 나라를 한번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보필을 해줘 봐라 이래서 이제 나온 사람이 바로 황희라고 하죠. 황희 선생과 파주와의 인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때 적성 지역의 훈도로 그러니까 스승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인연이 그때 아마 검은소와 누렁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누렁소가 너 일을 잘한다고 와서 귓속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쁜 농부가 거기서 말하지 왜 와서 그렇게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동물이지만 검은소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황희가 거기서 이제 깨우친 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인격을 깨우쳤다고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태석균이라는 사람이 날에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길렀는데 그걸 천여 피를 죽인 거예요. 잘못해서.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감싸고 돌면서 이렇게 완화시켜주라고 했거든요. 그때에 이제 파주로 유배를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장자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이렇게 세자로 세우려 하니까 그러면 아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당함을 아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이쪽으로 이제 유배를 왔었고 다시 남원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이때 태종은 속으로 사실 황희를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황희를 많이 생각을 했죠. 그 나타난 것이 바로 세종 4년에 태종 이방원이 그러죠. 그래도 네가 왕이 되는데 반대는 한 인물이지만 나라를 앞으로 잘 다스리려면 황희 같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라고 해서 정말 세종 4년에 불러서 다음 해에 강원도 관찰사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잘하고 이제 오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세종은 또 아버지의 굉장한 효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너무 슬퍼한 나머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앞으로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명을 내리죠. 이렇게 밥을 잘 먹고 건강을 챙겨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생을 보냈었고요. 그런데 87세에 황희가 물러났을 때 세종임금이 바로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문종 2년에 또 황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2년 있다가 또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세종조에 황희가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문종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했다고 하고요. 장지 서쪽 봉우리에 와서 장사 지내는 것을 건너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종이 와서 조문을 했다, 머물렀다. 그래서 거기를 어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정말일까? 그랬어요, 저도요. 그런데 거기를 군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어렵게 한번 허가를 내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거기 그런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이때 문종이 장사 지내는데 왔을 때 그때 이제 황희가 여기 묻혀 있으니까 그 문의 소리가 이제 들렸다. 그 문의 소리를 앞으로 잘 듣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한현면에는 지금도 문질이라는 동네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교화에는 문발리가 있죠. 눈이 피어나는 동네. 그런데 정말 세월이 흘러서 한 600여 년 지났죠. 그때에 파주에 출판 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그 값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를 갔다는 것은 거기는 유배가 아니라 사실은요. 거기 어머니가 계셨고 황희정승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조상들의 고향. 그래서 그때 가서 여기 광활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남원에 갔던 부사들이 저기 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런 자리를 해서 그 성춘향과 이몽룡 그런 것이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저기죠. 그런데 그 성춘향과 이몽룡 그것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바로 성이성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주인공인데 그런 이야기도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왕보드나무가 아주 유명하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오작교죠. 그리고 이제 반구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청정문을 나오면 방촌기념관이 있죠. 저기는 황희에 대한 그 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기로 하시고요. 이제 반구정을 이제 문을 나오면 거기 이제 소명제가 이렇게 또 한옥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장수왕씨, 그게 이제 사목리거든요. 그 기러기, 따욱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목리라고 하는데 거기 종중에서 이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서 이제 책도 보관하고 제사 지낼 때 음식도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러는 건물 있지요. 이번에는 황희정승의 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는 탄현에 있는데요. 경기도 기념물 34호로 지정이 되었고 이 앞에는 이렇게 관모처럼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봉분을 지지하는 그 역할도 하겠지만 하여튼 고려 말의 특이한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묘의 뒤로 가 보시면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닮았니? 그러면은 다 거북이 닮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초명 수로처럼 또 거북이가 십장생이지요. 그래서 정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저 지역으로 거북이가 가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잘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묘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곳에 이렇게 문정이 왔던 조문 왔던 유적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조 문종대왕 주필지지다. 여기서 이제 머물렀다. 이렇게 했던 곳. 그래서 이 봉우리를 어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군부대 안에 있어서 들어가기가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신 자리죠. 자, 이것은 제가 646주년 2009년 때 파주시청에서 쓰는 것 중에 파주 싱싱뉴스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있는데요. 제가 그때 거기다가 이제 그 싱싱뉴스 기자를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세종 같은 임금의 황희 같은 재상. 그래서 이걸 올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을 글로 쓴 거예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요즘은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돈을 가지고도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청백리 정신이다. 오늘날도 황희정승 같은 청백리가 있어 화제가 되어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요즘은 정말 돈이 없으면 바보라고 하는 세상이죠. 이게 이제 경제 우선 주의의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청백리로 살다 갔으면 나라에서 그분을 알아줬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후손들이 살고 갈 수 있게 했는데 요즘들은 어떤 주권을 잡으면 너무 자기네들이 알아서 너무나 하니까 물론 청백리 같은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이 이런 파주에 이런 흔적이 있고 했다는 것은 파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받은 동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황희정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